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빠르게 나누는 공빠네입니다. 실버타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 분양형, 임대형. 분양형은 자기 소유로 네. 등기도 하고 주택연금할 수 있는 주택. 임대형은 실버타운 업체에 전세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 내고 월 네. 생활비 내고 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양형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근데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묻기를 다 임대형 아니냐고 실버타운은 분양형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형이 2015년에 폐지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분양이 됐고 또 그 전에 허가가 난 곳들 분양형들이 있거든요. 또 서울시니어스 6개 브랜치 중에서 5개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임대형과 분양형이 혼합돼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세대수가 많은 동백 스프링 카운티 자이 네. 1345세대가 다 분양형이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정원석 궁전도 분양형이고 의외로 많습니다. 임대형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분양형 중에서 실버타운 역할을 못하는 곳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유명한 상암 카이저 팰리스도 분양형인데 실버타운 역할을 못하죠. 네, 거기도 수영장이나 뭐 커뮤니티 다 잘 돼 있는데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식사가 없어요. 저희 개념으로는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라고 하지만 저희 목록에서는 빠져 있고요. 사실 식사가 빠지면 실버타운에서는 그 꽃이 빠진 거예요. 네. 그 기능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인데 그게 빠져버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실버타운은 아닌 거죠. 네. 광교 두산이브, 광교 아르데코, 광교산 아이파크 네. 뭐 이런 곳들을 비롯해서 네. 뭐 여러 곳들이 분양형인데 실버타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형이 다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양형, 임대형 비율로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나요? 실제로 정부 통계에 의하면은 분양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분양형인데 내가 소유로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데 또 여타 이유로 그걸 또 세를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지금 집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임대형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분양형 실버타운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분양형 실버타운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 아주 그냥 솔직하게 일단 네.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분양형 실버타운의 단점 뭔가요? 주인이 많잖아요. 네. 많은 게 아니라 다 주인이잖아요. 그럼 세대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이 다 크시다 이거죠. 네. 내가 주인이고 내 돈으로 지금 너희들 운영하는 거 아니냐. 네. 다 한마디씩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호가 다르듯이 이게 이해관계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간다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죠. 2명 있어도 생각이 다른데 100명이 넘어보세요. 부부도 달라요. 공파님하고 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분양형 실버타운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아주 조용한 분양형 실버타운, 네. 하나는 좀 시끄러운 분양형 실버타운. 저는 분양형 실버타운이 시끄러워서 싫거든요. 그럼 저는 조용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좋아할래요. 네, 어딥니까? 그 조용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역할을 못하는 곳들. 이미 빠진 거죠. 목소리가 이렇게 시끄럽다가 사라진 것들. 돈 네.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실버타운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수영장 하지 마라. 식사도 하지 마라. 아니, 돈 드는 걸 왜 하냐? 내 돈 나가기 싫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 난 실버타운인 줄 알고 들어가신 어르신들은 들어왔는데 식당도 안 해. 아파트보다 못한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은. 그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가고 또 그렇게 돈 안 쓰려고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키우잖아요. 네. 이게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없어진 거죠. 예전에 그 동백 스프링 카운티 자이도 처음에 생겨가지고 한 1, 2년 됐을 땐가 저희 갔었는데 대자보가 막 하도 붙어 있고 막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초기에 그랬잖아요. 여기는 빼자. 아무리 좋아도 이런 데 와서 못 살겠다. 뭐 나이 많아서 이렇게 시시비비 서로 얽혀 있는데 시끄럽게 이런 데 와서 사냐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버타운 유지하고 있다는데 저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엊그제 댓글에 공판이 어떤 분이 드디어 스프링 카운티 자이에 들어가셨대요. 네. 근데 너무 행복하다고.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웃이잖아요. 이웃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다 너무 좋다고 하신대요. 그럼요. 그래서 아주 행복의 댓글을 써주셨는데 저희도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해서 실버타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일부 입주민들은 그 반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정원석 분정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안 시끄럽거든요. 전혀 안 시끄럽죠.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아니 제 정보에 의하면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티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남 블루밍더 클래식도 저희가 가보니까 유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높게 치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그 식당도 없애지 않고 좀 양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분양형 실버타운들은 그래도 그동안의 그 역경을 다 이겨낸 튼튼한 곳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좀 분쟁의 소지는 항상 깔려 있다. 그 중에서 누가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남아있는 건가요? 스프링 카운티 자이, 그리고 정원석 궁전, 하남 블루밍더 클래식, 그리고 서울 시니어스 브랜치들. 고창타워. 네. 근데 고창타워는 거의가 다 분양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회사분이 조금 있겠죠. 분양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건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용들을 알고 들어가서 감수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들어가셨다가 시끄러워서 왜 이러지? 이러시면 안 되고 반증으로 성북구에 있는 노블리스 타워 있죠. 네. 거기는 원래 분양형, 임대형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양이 훨씬 더 저는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임대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다 사버리시는 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다 구입을 해서 그래서 개인 간에는 거래가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분양형은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러셨었어요. 그 이유가 진짜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관리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네. 운영을 해줘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죠. 젊을 때도 복잡한데 나이 들어서까지 들어가서 네. 이게 낫네, 저게 낫네.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양형 실버타운의 단점 2번 뭐가 있을까요? 입주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주하실 때 어떤 분이 들어오시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관리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정원석 공전도 그렇고 다른 곳들도 다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임대형에 비해서는 꼼꼼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루트가 개인 간에 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분양형 실버타운들은 위로 나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위로 나이 제한 안 합니다. 근데 임대형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경기는 보통 한 80세 85세까지.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는 75세 뭐 이렇게 네. 되고 80세라도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잘 안 돼요. 안 뽑아요. 그렇지만 임대형 경우에는 훨씬 꼼꼼하게 하죠.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얘가 있어요. 이제 자녀분들도 60이 넘으신 거지. 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집을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 하신 분이나 그 운영업체는 운영관리 그 직원분들은 이분들이 와서 사시는 걸로 알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좀 약간 경계성 침해도 있으시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사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집을 팔았다고 막 이러시면서 후일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입주 관리가 좀 느슨할 수밖에 없다. 분양형이. 네. 네, 그런 증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분양형 실버타운의 단점. 입주자들의 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2번에서 이어집니다. 입주자 관리를 꼼꼼하게 하기 힘드니까 들어올 때도 느슨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가 있고 또 자기 소유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주도권이 관리 업체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계약을 안 해줍니다. 재계약은 서로 합의잖아요. 계약은 네. 합의니까 안 해주겠다는데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양형 실버타운은 자기 집이잖아요. 안 나가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강남에 한 곳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아버님이 저희를 아신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치매시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분 표현이 어디도 있다가 또 어디도 있다가 여기로 왔대요.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그래서 제가 딱 알았죠. 이분은 여기서 쫓겨나셨다가 일이 쫓겨나셨다가 여기 쫓겨났는데 이리 오셨구나. 그랬는데 이제 저희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는 약간 좀 도망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진짜
좀 곤란한. 그래서 이제, 네네, 아버님,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딱 왔어요. 그 팀장님이 딱 오셨는데, 아버님이 바로 스톱하시더니, 다 주섬주섬 정리하고 가시더라고요. 눈치 막 보시면서. 눈치 엄청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임대용 실버타운 확실히 관리가 제대로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쉽게 표현하면 주인이 있는 실버타운. 근데 그게 저희가 아니라 같이 사시는 입주민들끼리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누군가 그 직원들이 이렇게 딱 제지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죠.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질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세한 것들은 진짜 잘 모르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째, 또 단점이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양형 실버타운이 투자에서 불리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런 면들도 있는데 실제 그 주택의 네. 가격 상승,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보통 많이 올라가죠. 우상향을 하는 네. 경향이 있잖아요.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실버타운이기 때문에 60세 이상만 입주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수요자가 한정이 되죠. 이제 이 집을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자 층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나이로 일단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네. 주변 아파트가 가격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덜 상승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내가 네. 집으로 자산 상승의 효과를 노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전화로 그 실버타운 단점 살다 나오신 분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주택이 여러 채 있으시대요. 분양형 실버타운은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못하심, 저희랑 상담하신 메일로 그러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무조건 임대형만 해야 된다. 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 주택 상승분 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요즘은 70이 청년입니다. 70이 예전 50대로 보셔야 돼요. 주택수가 또 묶이니까 다른 네.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1주택 아니면 다주택자들은 엄청 네. 제한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집이 하나를 딱 묶이면 다 다른 투자를 또 못한다. 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불리하고요. 그리고 가치가 알려지기도 사실은 실버타운은 조금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원석 궁전도 저희 입주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올렸다기보다 원래 가치가 있는 곳을 몰랐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곳이 실버타운들이 많죠. 네. 저희가 좀 다 살아보고 가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좀 재발견해드리도록 실제로 이런 곳이다. 뭐 정원석 궁전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를 좋아하셔요. 집값을 좀 올려드려서. 그분들이 사실은 좀 불리했던 거죠. 원래 가치가 있는데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걸 평가를 못 받았던 거니까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 가치를 네. 평가를 받은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점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아까 두 번째 장점에 입주하는데 관리를 다소 이렇게 느슨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게 단점이지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선 장점이잖아요. 자유롭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내가 그냥 덜하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인데 그게 이제 과하다 보니까 단점이 된 게 아닌가. 맞죠? 맞습니다. 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직원 수가 좀 적은 거고 다른 면은 생활비가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형 실버타운이 임대형 실버타운에 비해서 비용적으로 확실히 유리하죠. 확실히 유리하죠. 네. 확실히가 아니라 지금 두말할 필요가 없이 네, 가성비가 있는 거죠. 가성비가 있고 네. 나는 내 명의 내 집을 주택연금 들어서 다 쓰고 가겠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주택연금 들 수 있는 게 또 최대 장점이 되는 장점이 거죠. 되는 거죠. 저희가 단점이라고 말했지만 그 단점인 요소를 어떤 분들은 장점으로도 볼 수 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